네, 중환자실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 검사실인데요. 네. 김소년 환자분 검체가 해모가 됐어요. 자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모됐어요. 알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간호 잡지식. 렛츠고! 안녕하세요, 소년검사입니다. 애써 검체 채취해서 검사실에 보냈는데 이런 전화 받으면 힘 많이 빠지시죠?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또 새로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니, 어느 부서든 간에 이 헤몰라이시스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은 아마 검사실 직원분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혈은 적혈구의 세포막이 파괴되어서 세포막 안에 있던 헤모글로빈 등 각종 물질들이 혈장으로 유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화학 검사나 혈액학 검사, 면역학 검사에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해질 검사 중 포타슘 검사는 용혈에 의한 검사 결과 변화의 폭이 크다고 합니다. 용혈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원심 분리해서 유리된 헤모글로빈의 농도에 따라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핑크, 다크핑크, 레드, 다크레드 순으로 용혈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검사실 선생님들은 혈장의 색에 근거하여 용혈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재채혈을 요구하는 것이죠. 용혈을 관찰하기 위해서 분광 광도계를 통한 관찰 방법이 있고, 육안 식별용인 표준화된 용혈 사정 도구에 따라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용혈 판정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 검사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혈액 검사는 이 용혈이 원인이 되어 재채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검사는 지연이 되고 환자는 불만을 토로하고 간호사들은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혈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용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환자분한테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체혈관으로 혈액의 유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혈액을 흡인하는 과정에서 혈관, 주삿바늘 및 체혈관 사이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전달 능력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적혈구에 용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체 채취를 할 때에는 리거즈를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특히 A라인으로 체혈할 경우에 바쁘다고 막 빨리빨리 체혈해버리면은 결국에는 검사를 2번, 3번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을 체혈관으로 너무 빠르게 넣는 것입니다. 체혈관으로 혈액을 너무 빠르게 넣게 되면은 사출 압력이 증가해서 혈액이 체혈관 벽에 부딪히는 등의 물리적인 이유로 적혈구 용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체혈관의 벽을 따라서 천천히 주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서두르다가 일을 2번, 3번 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체혈하는 주사 바늘이 너무 내경이 작은 경우입니다. 이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압력 때문이겠죠. 바늘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안에 통과하는 혈액이 받는 압력은 증가하니까요. 따라서 체혈할 때에는 적어도 20에서 21게이지 정도 굵기의 바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혈할 때 우리 주로 나비바늘 많이 쓰시죠? 나비바늘은 근데 23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혈을 예방하려면 체혈을 할 때 아주 서서히 천천히 리거즈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저희가 RBC를 수혈할 때 20게이지 이상의 굵은 말주정맥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혈도 불가피한 이유로 22게이지, 24게이지 말주정맥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천천히 주입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토니켓을 너무 오래 묶고 있는 경우입니다. 토니켓을 오래 묶고 있다 보면은 혈관 내경이 점점 좁아지면서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적혈구들이 손상을 입고 용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토니켓 적용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말주정맥관에서 이것저것 처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다 보면은 우열이 생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용혈 발생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용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용혈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제품은 없을까요? 바로 진공관 체혈이 있습니다. 진공관 체혈은 용혈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체혈관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검체가 멸균 상태로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에서 체혈관으로 혈액이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조작하는 과정에서 찔림 사고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혈관에 진공된 양만큼만 혈액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체혈용 진공관 주사침은 일반 주사기보다 가격이 비싸고 저희 손에 잘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체열은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액을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검사실 금방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여기 ICU인데요. 저희 그 H스테이지 스티뮬레이션 테스트 검체 보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아, 선생님, 이게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해모돼가지고요. 네? 아, 그 30분 팔로우 검체라 가지고 이제 시간 다 지나버렸는데. 아, 이게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왜요? 해모됐대요? 네. 아, 30분 검체 나가고 이제 1시간 거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 어차피 호르몬 검사는 네. 용혈 영향을 크게 안 받으니까 아.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하고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주치의 선생님한테 전화해 드려볼게요. 네. 용혈됐다고 무조건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내분비 호르몬들 중에서 인슐린과 C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용혈된 혈액에서 유의하게 검사 결과가 낮았다고 보고가 되지만 그 외의 호르몬에서는 검사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용혈 시에는 반드시 재채열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검사는 용혈 시 재채열, 어떤 검사는 용혈이 되어도 검사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재채열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침을 의료기관에 맞춰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AC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와 같이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용혈 시에 어떤 지침이 있는지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혈의 영양 요인으로 체열자의 숙련도가 있는 만큼 저희 간호사들이 필수로 익혀야 할 업무가 체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한 용혈의 특성과 방지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